1980년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는 오래된 벽돌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김치 담그는 시큼한 냄새와 군고구마 굽는 달콤한 향기가 어우러져 흘러나왔죠. 그 시절, 모든 것이 따뜻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골목 끝자락에는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70대의 가게 주인 김할아버지는 전쟁 때 아내와 자식을 잃고 홀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구부정한 허리로도 마을 사람들을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곤 했죠. 특히 혼자 사는 아이들이나 어려운 처지의 가정을 살뜰히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1985년 분단의 상처가 아직 깊던 시절. 골목 어귀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두툼한 외투에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깊이 패인 주름과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60대의 그 여인. 이름은 박순옥. 한국 전쟁 당시 어린 아들과 헤어진 채 북한에 남겨졌다가 3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 간신히 제3국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와 희미한 기억 속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순옥은 가슴 깊숙이 한 장의 낡고 누런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1년 전 중국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길에 같은 처지의 탈북자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아들이 보낸 편지 같은데요. 적십 자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전달이 안 되어서 돌아온 거라고 하네요. 종이는 오랜 세월에 발해어 있었고 글씨는 눈물과 손때에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하지만 그 편지는 순옥이 이 혹독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사람, 남한 땅에서 자라난 아들의 이름과 주소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만나요. 주소 서울 은평구동 123번지. 아들 민수 올림. 짧지만 가슴을 울리는 그 편지가 순옥을 수십 년 동안 살아가게 만든 전부였습니다. 순옥은 그 주소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사람들의 소개로 김할아버지의 구멍가게에 머물게 되었죠. 할아버지, 혹시 민수라는 아이 아세요? 30년 전쯤에 이 동네에 살았을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그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김할아버지에게는 30년 전부터 숨겨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피난 중에 부모를 잃은 5살 아이를 우연히 만났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민수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고 엄마가 북쪽에 있다고 중얼거렸죠. 김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지는 못했고 민수는 자신의 진짜 부모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민수를 보며 김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해도 핏줄의 그리움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어린 민수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적십 자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려 했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찾고 있는 아이가 여기 있다는 의미로 말이죠. 하지만 그 편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여러 곳을 떠돌다가 결국 순옥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순옥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민수의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옥 씨, 그 민수라는 아이, 제가 키운 아이일 수도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30대 중반의 성인이 되어 근처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부모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죠. 드디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작은 집 앞. 이제는 훤칠한 중년 남성이 된 민수가 순옥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는 남편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려 하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으세요? 순옥은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리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그 모든 시간들을 뜨거운 눈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치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기적 같은 재회였으니까요. 그 후 몇 달 동안 순옥과 민수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옥은 북한에서의 힘겨웠던 생활을 이야기했고 민수는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김할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주셨죠. 김할아버지도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진짜 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하니 30년간의 보람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재회의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 그 편지를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내가 어릴 적에 쓴 거지. 엄마는 이 편지 하나만 붙잡고 여태까지 살아왔단다. 민수는 편지를 받아든 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이 글씨, 제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었죠. 편지와 일기장의 글씨를 비교해 보니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편지는 누가 쓴 것일까요? 그리고 순옥은 정말 민수의 친어머니가 맞을까요?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사람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썼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편지를 쓴 이는 다름 아닌 김할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민수가 항상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글씨로 써야 더 간절해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서툰 글씨로 편지를 썼어요. 순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믿어온 아들은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더 큰 충격을 안겨줄 말을 해야 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순옥 씨, 그리고 민수야. 사실 너희 둘은 진짜 모자 사이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순옥이 평생에 걸쳐 품어온 그 사랑. 민수가 그토록 기다려온 어머니와의 만남이 사실은 우연의 일치였던 겁니다. 김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옥 씨가 찾는 진짜 아들은 민수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키운 민수는 전혀 다른 아이예요.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았을 뿐이죠.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의 진짜 어머니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김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김할아버지는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민수야, 너는 내 친손자다. 깜짝 놀란 민수와 순옥. 김할아버지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때 내 아들과 며느리가 피난 중에 죽었어. 그때 5살이던 손자를 구하긴 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거였어. 나도 너무 슬프고 혼란스러워서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단다. 순옥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여겨온 그 청년. 사실은 김할아버지의 친손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순옥은 친아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를 통해 진짜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진짜 아들 민수는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순옥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30년간 자신을 친손자처럼 키워준 할아버지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주려는 순옥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순옥 어머니. 비록 우리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어요.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찾던 아들은 아니지만 민수야, 너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눈물과 비밀, 그리고 가슴 뛰는 반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혈육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후 순옥은 김할아버지와 민수와 함께 작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구멍가게는 세 사람이 함께 운영했고 동네 사람들은 이들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알고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2년 후 순옥은 마침내 미국에 있는 친아들과 전화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맞나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30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에 순옥은 펑펑 울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마음으로 낳은 또 다른 아들 민수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준 김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돌봄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운명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하고,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옥과 민수, 그리고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인생의 순간들을 말이죠. 인생극장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